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7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다 정리했습니다. 곧버스 20% 매집을 했습니다. 참, 오늘 장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야, 힘이 없네요. 이것도 중국에서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요즘 뭐 10시 30분에 항생, 갭 상승하면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꽝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코스피, 곧버스를 사실 뭐 아예 안 살려고 그랬어요. 안 살려고 그랬다가 한 10%만 매집을 해놨어요.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상방에 위에서 흔들려가지고. 그리고 항생이 계속 주가가 빠지는 거 확인해가지고 10% 정도 샀다가 나중에는 좀 더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20%까지 매집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조금 반등이 나올 자리라서 곧버스 사는 건 아니다 싶은데, 아이고,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스닥은요, 정리를 했습니다. 나스닥 레버리지 40% 가지고 있던 거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은 뭐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아시아 증시고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나스닥이라고 버틸까? 버틸 수도 있겠죠. 근데 윗꼬리가 달렸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정리한 이유가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게 항상 걸려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스닥 장 끝나고 일봉에 딱 보면요. 얘는 21선을 띄워야지 보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보면 윗꼬리 달렸죠, 윗꼬리. 그죠? 5분 봉봉은 바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가지고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윗꼬리가 달렸는데 저 윗꼬리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오늘 조금만 툭 건드리면 뚝 빠질 것 같고, 그리고 21선 미만이 또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하고 차트만 보고 접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떠한 뭐 지표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접근하기가 참 애매하고. 근데 강해요. 나스닥은 상당히 강하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들, 그죠? 뭐 맷세븐이라고 그러는데, 맷세븐 이 기업들이 원체 그 실적들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성이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이 맷세븐이 계속 상승을 한다? 웃기죠? 그죠? 과거 같았으면 성장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원체 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조정이 올 것 같다. 아니면 정보를 강하게 뚫는다. 그래서 상승할 분위기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현상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주변국들, 다른 나라들, 그죠? 특히 우리나라도 분명히 어떠한 신호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오면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폭락이 없었다는 거. 그죠? 선물 먼저 볼게요, 선물에서 6,500개. 이게요. 5분 봉으로 보면, 그죠? 여기서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안 올라가. 왜? 현물을 또 매도를 치니까. 현물에서 나오는 매도는 처음에는 인위적인 매도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선물이 저렇게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팔아댔잖아요. 액수로 치면 거의 뭐 한 4조? 5조 가까이 매도를 쳤는데, 저것 때문에 분명히 현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터질 거고. 근데 안 터졌어요. 프로그램도 안 터지고 저것도 안 터지고 금융 투자도 인위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오늘 반등 제대로 일어나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죠? 10시 30분까지 600억. 그죠? 만약에 가장 걱정했던 거, 선물을 먼저 하방으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현물로 밀려고 준비했다 그러면요, 오늘 1조 가까이 터뜨렸어야죠. 그죠? 과거에 그런 경향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여기 10시 30분이면요 적어도 한 마이너스 3천억 이상 나왔어야 돼. 그죠?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얘네들 그 선물 다시 말아 올릴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오늘 뭐만 봤냐면 미결제 약정 있죠? 그거 줄어드는지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오늘 막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한 거를 정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것도 같았는데 나중에 다시 밀리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선물 때문에 선물이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플러스를 시작했죠. 아, 그나마 다행. 그죠? 현물 매도 치면서 오늘 선물 매도 크게 안 쳐도 돼요. 사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요, 크게 작살날 뻔했죠. 한 마이너스 3,000개? 이 정도만 팔아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그러면 완전 이제는 현물로 밀어버린다는 어떠한 그 신호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럴 일은 없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다시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됐다. 됐다. 이제 올라간다. 야, 이제 얼마큼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당기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요. 막 당겨 올려, 잘 당겨 올리다가 여기 조금 줄어들 때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한 번 출렁거리고 두 번째 출렁거릴 때, 여기. 이렇게 줄어들 때. 그리고 다시 말아 올리다가 여기 또 줄어들 때, 세 번째 출렁거릴 때. 그죠? 이것 때문에 주가 지수가 0.5%가 왔다 갔다 했죠. 그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6,500개로 끝났는데, 아유. 만기 누적으로 봤더니, 그래도 수량이 아직까지 4만 개나 남아있어. 만기 누적. 4만 개. 마이너스 4만 개. 이거, 액수로 봤더니 3조 5천억. 그죠? 아유, 세 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밀 수 있으면 또 밀 것 같아요. 그나마 오늘 좀 다행이었던 게 금융투자에서 터지지 않았다는 거. 그죠? 코스피, 금융투자. 일별, 그죠? 1,700억. 요거밖에 안 터졌죠? 그나마 요거 다행이다. 금융투자도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막판에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도 오늘 안 나왔고, 프로그램은 뭐 잘 안 보니까,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를 또 사드렸냐? 거기 봤더니 안 샀어요. 심각해졌어요. 이제 삼성전자 안 산다. 야, 이 주가 띄우기 힘들겠는데. 아침에 삼성전자 안 사고 삼성전자 1% 이상 밀리는 거 보고, 그죠? 1% 이상 밀리는 거 보고, 이거 삼성전자 이게 차트 한번 볼까요? 아유, 에이, 위험해요. 얘도 위험해. 얘도. 아이고, 다 위험해, 지금 다 위험해. 그죠? 얘도 이게 지금 걸려있는 게 61선이거든요. 요 밑에 걸려있는 게 61선이에요. 요거 뚫고 내려오면, 아유, 그나마, 지금 마지막 보류가 얘인데. 그리고, 잠깐만, 요것도 한번 볼까? 차트도 다 망가져 있고, 그나마 반등 좀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오늘, 고버스를, 우리 개미들이 또 고버스를 좀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고버스를 팔았네요. 고버스를 좀 팔고, 개미들이 좀 사들이고, 그죠?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네. 그렇다. 뭐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뭐 볼 것도 없어. 거래랑 뭐 거래되고 볼 거 없어요. 오늘 저기 코스닥에서 와리가리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 5분봉으로. 그죠? 굉장히 셌어요. 이게 레버리지인데, 이거 거의 한 2% 이상 갭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대략 3% 넘는 갭이에요. 이제 5분봉으로 보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거진 2% 넘게 하락. 그 다음에 다시 말아 올리고, 그죠? 또 2% 넘게 하락. 요때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 외국인들이 선물, 현물 이런 거 건들지도 않았어요. 이거 그냥 폭락한 거예요. 투심 작살 난 거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그죠? 근데 이거는 거진 1%밖에 안 돼요. 1.68. 1.68. 대략 한 0.5 거기서 왔다 갔다 움직인 건데,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죠? 먹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고버스를 투자를 했으니까, 진작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왜 사드릴까? 그거 하나 그냥 꽂혀가지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팔아댔는데, 그거나 좀 확인하고 넘어가죠. 외국인들. 일별로 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기 기준으로, 그래서 내일, 그 목요일이 우리 옵션 만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반등하기가 힘든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 근래 외국인들하고 그 외국인들의 선물하고 현물 그게 지금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잠깐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요 파란색이 현물이에요. 요 파란색이 현물이에요. 그죠? 차트가 이게 거진 6월 9일 그죠? 먼저 번 그 선물 옵션 만기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를 잠깐 뺐는데 그때부터 현물도 꾸준히 매도했어요. 그죠? 그때부터 거진 1조 매도했고 그 다음에 선물 그죠? 선물은 만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만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온 선물이에요. 선물 야 지금까지 대략 3조 5천억 매도를 쳤거든요. 각도가 대단하죠. 이것만 봤으면 벌써 6월달 6월 20일 6월 22일 6월 22일쯤이면 벌써 야 이거 상승세 끝났는데 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때도 삼성전자를 주구장창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그냥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주돈이 캐치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외국인들 들어오기 전까지는 레버리지 생각하면 안 되겠죠. 당장은 반등이 있다 그래도 이게 찐 반등일까요? 찐 반등 들어오려고 그러면 벌써 선물로 먼저 밑바닥을 치가지고 상승할 준비를 시키든지 현물로 밑바닥을 쳐가지고 상승할 준비를 시키든지 그죠?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물하고 선물을 벌써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먼저 여기서부터 현물을 밀고 현물 매도 계속 뭐 어차피 매도 다 했으니까 매도하면서 선물 가지고 계속 그죠? 주가 떨어뜨리는 그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반등을 시킨다. 뭐 반등이 있을 수 있겠죠. 하루 이틀짜리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죠? 뭐 무슨 작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캐치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도 고퍼스를 살까 그러다가 단타 쳤어요. 솔직히 고퍼스 단타 쳤거든요. 그리고 미국장 아침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 미국 제가 이제 미국 나스닥뱅 레버리지를 샀는데 그게 마이너스 0.3%가 빠져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웬 떡? 그래가지고 얼른 팔아버렸죠.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얘가 레버리지가 1.2%인가? 플러스 1.2%인가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외국인 그나마 버티고 있던 선물 매수세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체결 약정이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야 이거 끝인가? 그래가지고 단타를 좀 쳤습니다. 그 단타 쳤다가 와리가리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그나마 뭐 고퍼스 단타를 쳤으니까 조금 수익이 났는데 세 발의 피죠. 멘징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1차적으로 한번 매집을 하고 그게 5분봉으로 봤을 때 요때인가 보다. 요렇게 상승해가지고 요렇게 떨어질 때 요쯤에 산 것 같아요. 사고 나서 푹 빠졌으니까. 가지고 요쯤에 1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길래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요거 떨어질 때는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선물을 같이 밀어버렸거든요. 그 눈에 확 티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2차 들어가가지고 20% 매도를 해놨습니다. 뭐 내일이야 빠지든 오르든 그건 모르겠죠.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내일 상승도 할 수 있어요. 상승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현물하고 선물을 벌써 하방에다가 작업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요일날 옵션 만기잖아요. 목요일날 옵션 만기 이거 어떻게 해서든 끝나고 나서 해야겠죠. 그죠? 이 옵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공부하실 때 딱 이 단어만 아시면 되거든요. 주식, 선물 옵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주식하고 선물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선물하고 옵션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얘기할 때 주식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옵션을 얘기할 때 선물 옵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선물이고, 그 다음에 파생적으로 나오는 게 옵션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단어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로 좀 공부를 하시면 대충 그게 감이 와요. 그리고 희한하게
여기서 이렇게 또 반등할 때 있잖아요. 반등할 때, 추세적으로 반등할 때 옵션, 선물 옵션 만기 그 다음부터 또 반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냥 만약 추세적으로 반등한다 그러면 목요일부터 이제 CPI 목요일 그러니까 그 수요일 저녁에 CPI 발표가 있잖아요. CPI 발표하고 나서 목요일 장 열리고 목요일 장 끝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다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일부터 당장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 그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목요일 끝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다시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항대 다 걸려 있어요. 이것도 걸려 있죠. 밑에도 걸려 있죠. 그 다음에 그 볼린저 밴드 하방에도 걸려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방으로 밀래야 밀기가 힘든 자리거든요. 이런 데서 민다는 거는 그 찐 반등이에요. 만약에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라 그러면 여기서 반등해서 이렇게 놀다가 쭉 빠지겠죠. 그죠? 근데 지금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자리인가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7월달이. 7월달 실적 시즌인데 실적 괜찮아요. 삼성전자, LG전자 벌써 끝나버렸죠. 우리나라 자동차 실적 엄청 좋을 거라고 그러죠. 현대기아차 실적 좋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죠? 미국, 엔비디아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실적 과히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실적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7월 20 며칠이죠? 22일인가? 7월 어디 갔지? 7월 26일. 7월 26일이 이날이 FOMC 회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7월 21일. 7월 21일이 미국 아니면 저 유럽. 그죠? 선물, 옵션. 그죠? 옵션이죠, 옵션. 옵션 그 저기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다음 주 금요일 이후에 FOMC 회의 금방에 돼가지고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준비해가지고 지금 미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이번 주 힘들고 다음 주나 돼야지 뭐 반등 다운 반등이 나올까 하는데, 근데 우리만 상승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아시아 증시가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죠? 유럽까지 다 빠져버리고, 미국 나스닥만 버티고 나머지는 다 빠졌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얘네들도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준비를 해놔야죠. 그래서 아예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나스닥도 정리를 해버린 거고 아침에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스닥 그 정리할 때 그 저는 가격이 갑자기 뭐 어떻게 빠진 금액이 있는데 그게 좀 0.3%? 야, 그게 이 가격이 맞나 해가지고 거기다 또 내놨는데 어떻게 또 체결이 됐어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땡큐 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버팅기고 있었으면 손실이 좀 컸죠. 종가에는 거의 마이너스 1.1% 이상 떨어졌거든요. 1.6%인가 빠지고 저기를 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뭐 운도 좀 괜찮게 따라주고 생각도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10시 30분에 오늘 장 끝났다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믿을 거는 항생 중국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얘네들 뜨는 거 보고 나서 얘네들 반등이 쭉쭉쭉, 특히 항생 같은 경우는 갭 상승하고 나서 오늘 2% 3% 양봉이 쭉 나와버리면 야, 이거 추세 전환이 될 수도 있겠다. 단기 반등이라도 있을 수 있겠다. 최소한 FOMC가 다다음 주니까 이번 주만큼이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제가 지표를 보자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공상당 중국이 진짜 심각한가 봐요. 이거는 뭐 중요한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거진 안 보거든요. 중국 거는. 중국 거는요, 이게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지표가 또 안 맞아요, 잘. 근데 이 안 맞는 지표가, 다 좋게 나왔어. 생산자 물가. 예상치가 마이너스 5%인데 5.4%가 나왔어요. 그죠? 소비자 물가는, 0%인데 마이너스 0.2% 나왔고,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이게 그쵸? 다 빠진 거예요. 그러면 뭐 소비자 물가 빠졌으니까 좋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죠. 지금 얘네들은 거진 경기가 바닥이잖아요. 그죠? 소비 심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됐죠.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내려서라도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될 처지인데 금리를 또 인위적으로 못 내리죠.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격차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진짜 중국에 있는 돈 다 빨려 나가는데.
야, 그래서 이 지표 10시 반에 나온 거 보고, 야, 장 끝났다. 아, 좆됐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뭐 좀 정리를 하려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냉정하게 이제 주식을 정리하고, 좀 꿈과 희망을 버리고, 현실에 딱 부딪혀서 또 봤어요. 봤는데, 뭐 그동안에 다 알고 있었지만, 망했습니다. 차트는 지금 엄청나게 망가져 있거든요. 아, 그거 얘기하기 전에 댓글에, 여기 보시면, 댓글에, 어떤 분이 이거, 지표, 아니었나? 아닌가 보다. 어저께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아, 요 밑에 지표 있잖아요. 요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 지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길래 답변을 드리려고 했더니, 댓글이 사라졌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차트를 봤더니, 안 좋아요. 그죠? 다 안 좋아요. 볼린저 밴드. 특히 볼린저 밴드,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밀어버리네요. 그죠? 횡보하면 또 내려갈 자리가 생기는데 반등해야 되거든요. 지금 횡보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거 하단까지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반등, 횡보 아니면 반등이거든요. 근데 오늘 밀렸어요.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하는데 요따시만한 거 붙는다. 그러면 또 떨어질 자리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죠? 그리고 차트는 많이 망가졌다. 심각하게 망가졌다. 자, 저항대까지 붙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무슨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였는데, 그죠? 쭈구리는 뭐 원체 그냥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샛별도 2개 다 떴죠. 그죠? 그 다음에 허리 이거 잘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제가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거 26일 구행 스팬 허리 잘리면 얘 끝난다고. 그냥 작살난다고. 그죠? 허리 잘려 있었죠. 혹시나 했거든요. 혹시나. 혹시나. 반등. 진작에 봤어야 되는데. 그죠? 안 좋아요. 나스닥이라고, 저기 뭐야, 코스닥, 코스닥, 코스닥이라고 별반 뭐 좋을 것도 없습니다. 코스닥을 봐도요. 그죠? 얘 후행 스펙 오늘 하락으로 푹 빠졌죠. 샛별도 그죠? 와리가리 하는데 후행 스펙 뚫렸으니까 얘 다시 반등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버린 거죠. 쭈구리는 많이 내려와 있고 그죠? 힘들어졌어요. 차트 자체가. 그러니까 단순한 거 몇 가지만 대입을 해보면 제가 있잖아요. 차트는 맹신한다든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필요는 없다. 왜? 똑같은 차트를 본다.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볼린저 밴드일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 그죠? 단순한 거 요거 봐요. 그냥 요거 따라서 움직여 가지고 보는데 이걸 보고 여기서 미세 조정을 하죠. 치수 같은 거를 미세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그림을 만들어요. 그리고 같은 그림을 보는데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롱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조종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단기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는 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일부터 다시 상승할 수 있어. 반등의 신호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차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차트만 보면 한 번 망가졌다. 특히 이 구행 스팬 같은 거. 그죠? 26일 구행 스팬 같은 거. 이거 아주 단순한 건데 얘 한 번 무너졌다? 그러면 야 힘들어. 반등하기 힘들어. 왜? 이거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잖아요. 여기 무너진 게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무너져서 내려가면 야 여기서 이거 끌어올리는데 돈을 엄청나게 부어야 돼요. 왜? 투심이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뚫고 나갈 때, 그죠? 이거 뚫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야 이거 뚫고 나갔어? 그러면 야 이제 다시 추세적인 상승이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코스닥이잖아요. 코스닥이라서 코스닥은 뭐 특히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외국 애들이 보고 투자하는 거, 외국 애들이 솔직히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를 할 때 무슨 뭐 세세하게 뭐 기업들 다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줄 세워놓고 재무제표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너무나 그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되는 금액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코리아 삼성, 코리아 하이닉스, 코리아 현대 이걸로 끝이야. 몇 개, 상위 10개 기업 있잖아요. 그걸로 분산 투자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투자할 때 기업의 어떠한 재무제표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 그냥 차트상에 얘 괜찮네 그러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간단한 차트 몇 개 해놓고 그 중에 대표적인 차트들을 제가 이제 그거를 해놓고 보는 것 뿐이고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은 추세 하락이다, 지금은 추세 상승이다 이거를 대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차트를 보면서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 그런데 차트가 다 망가졌다. 볼 것도 없다. 환율 뭐 다시 봤더니 환율 이제 이거 꺼버리고 환율 봤더니 그죠? 다시 뭐 요렇게 봐서는 어디 갔어? 요렇게 봐서는 상승 같은데 요렇게 봐서는 하락 같았는데 이제는 횡보 같죠. 그죠?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결정이 날 때까지는 주가는 좀 1290원에서 1320원 그 사이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나스닥을 보는 것도 애매하고 유럽을 보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시아 시장 보는 것도 애매해요. 그래서 그러면 돈은 어디서 굴러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요거 보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차트 하나 만든 겁니다. 사실 요거 잘 안 보거든요. 요거. 그래서 저는 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주구장창 보는 게 아니라 그때 필요할 때만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 그래요. 근데 지금이 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만들어 놨고 다음에는 또 이거 안 볼 겁니다. 왜 또 이게 딱히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아주 단기간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현물을 밀어버리니까 그죠? 다시 반등하는 위치가 어딘지 다시 사들이는 위치가 어딘지 그것만 한번 파악을 해보자. 왜 그러냐면 이거보다 더 센 게 아주 단순한 이런 지표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더 센데 그죠? 이것도 어저께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저희 뭐 RSI 요 지표에 대해서 뭐 30 미만으로 떨어져야지 과매도 구간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을 제가 40으로 만들 수도 있고 50으로 만들 수 있고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단지 그런 거죠. 희한하게 주식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요만치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도 요만치 떨어지면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추세를 몰고 나가고 그게 희한하게 잘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요만치에서 이제 반등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또 고만치 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반등이 일어나고. 요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얼추 비슷해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오히려 밑으로 그죠? 과매도 구간이 많고 그 다음에 고점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죠? 고점이 굉장히 낮아지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락 구간에는 과매도 구간이 이렇게 30% 미만으로 뭐 20% 가까이 왔다 그러면 한번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승할 때는 또 거꾸로죠. 상승할 때는. 그죠? 여기서도 단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상승할 때 보면 이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떨어졌네? 그러면 상승했네? 그죠? 근데 희한하게 똑같은 데 오니까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네?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왔네? 그죠? 그 다음에는 여기 왔는데 또 여기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상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상승하고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이거 뭐 30% 미만 떨어졌다 30%까지 와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대충 보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과매도가 생겼으면 과매도 구간까지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시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봐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왜 무너졌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추세적으로 라인을 싹 그려도 다시 반등할 구간이거든요. 그죠? 그게 또 희한하게 여기서는 62평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그럼 여기서 반등만 딱 해주면 돼. 여기서 딱 반등해주면 돼요. 이상 없어요. 오케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들이고, 그죠? 여기서 선물을 파는데, 여기서는 많이 사들이고, 여기서는 조금 팔고, 딱 똑같잖아. 그리고 여기서 반등하면 되는데, 이거 왜 떨어졌냐는 거죠. 이게 떨어져가지고 헷갈렸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요것 때문에 고민을 해봤죠. 그리고 얘가 걸린 게,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네. 걸린 게, 볼벨 하단까지 밀고 내려왔네? 야, 이럴 수가 없는데. 그죠? 얘도 과매도, 한번 튕겨 올라가야 되는데,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도 한번 튕겨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상하네? 근데, 저항대까지 내려와 버렸네. 그죠? 이 저항대라는 거, 그죠? 이렇게 저항대 걸리면 내려와야 되고, 그죠? 저항대 뚫고 나가면 내려오고, 이런 저항대인데, 다 내려왔네? 야, 이거, 근데, 지금이 금리 얘기가 과거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도 우리가 금리 때문에 몇 번을 주가를 요동을 쳤는데 이런 지금 상승기에 그죠? 주가 상승기에 야 금리 좀 다시 올린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주돈이 틀렸다. 틀렸으면 그거를 고치고 새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죠? 오늘도 별거 할 것도 없는데 말이 많았네요. 그러면 내일 뭘 봐야 되느냐? 뭘 봅니까? 외국인들은 선물하고 현물 봐야죠. 그죠? 이거 추적하면 돼요. 이거 내일도 파는지 오르는지. 그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제가 오늘 선물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플러스로. 막 한 플러스 1조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양봉을 쭉 세우면서 올라가면 이 추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물이 플러스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그죠? 현물이 플러스가 나오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한 5천억 이상 나오려고 그러면요. 선물은 당연히 쭉 올라가겠죠. 플러스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선물이 플러스가 나오길래 현물도 다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그냥 현물만 정리한 거지. 그렇다고 하면 추세적으로 현물을 계속 빼는 와중이고, 그죠? 얘네들 지금 여기서 이제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더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현물을 계속 미는 거고 선물 가지고 주가를 좀 조정한 것 뿐이고, 그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고, 그죠? 옵션에 보면 현재가 338인가 335인가 335인가 모르겠네. 선물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요. 요 밑에 엄청나게 먹을 거를 깔아 놨더라고요. 누적으로 보니까. 그게 나 한번 봤는데. 어딨지? 아까 전에 하나 찾아서 본 것 같았는데요. 제가 안 봤나? 응? 아닌데? 봤는데? 어? 그죠? 요렇게 보시면. 근데 이게 아닌데?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봐야 되는데? 오늘이 몇으로 끝났어요? 오늘 선물이 몇으로 끝난 거야, 도대체? 잠깐만, 오늘 선물 몇으로 끝났냐? 선물. 어떻게 보는 거야? 아이씨, 모르겠다. 하여튼 뭐, 338,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빨간 거 들어왔고, 이거예요, 이거. 오늘 332.85, 332.85에서 끝났거든요. 332. 여기네, 여기. 그죠? 여기인데, 이거를 누적을 해서 이렇게 봤더니, 그 332.5, 그죠? 근데 말이 없어지겠는데, 여기 엄청 헷갈려 있잖아요. 그죠? 푸세. 여기 이만큼 깔려 있는데, 그죠? 저는 이게 선물이라도 옵션 투자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가지고 이거 그냥
답답할 때 왜 이러나 했을 때 보는 거거든요. 이거 또 띄워놓지도 않고 어저께부터 이제 요거를 좀 공부를 했어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옵션에다가 많이 깔아놨다는데 그래가지고 또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면요 댓글로 틀렸다 그러고 좀 정확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하여튼 외국인들이 여기다가 먹을 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 놨대요. 그죠? 이렇게 보면 누적으로 해놓으면 그죠?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좀 힘들게 가지 않을까? 좀 상승하더라도 62평 뚫고 나가는 상승이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든지 뭘 계속 사야 돼요. 그죠? 외국인들이 다 떠나가지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사든지 코스피 선물을 사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그 종가 한 2시쯤부터 투심이 완전 뭉개져가지고 우르르 빠졌잖아요. 그 우르르 빠진 거 그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 있을래나 그것도 좀 궁금해요. 해결 안 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안 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내일도 금융투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금융투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미니콜 옵션 요거 확인하면 되죠. 오늘 12,000개 처음에 안 나왔거든요. 요것도 참 아쉬운 게 그죠? 9시, 10시, 10시 30분까지요. 와리가리 안 나왔어요. 얘네들도 눈치 보고 있었어. 야, 항생이 쭉 뻗쳐 올라가면 이거 난리 날 텐데 눈치 보고 있어. 10시 반까지는 진짜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죠? 미니콜, 미니풋. 이거 보세요. 10시까지. 그죠? 10시 30분. 이건 미니풋 좀 많이 나왔네. 콜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거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만 해도 10시 30분까지는 금융투자가 얼마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죠? 10시 30분 금융투자 400억. 그죠? 요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말의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 최소한 모르겠다. 저 한 1.5%만 상승하자. 그죠? 그러면 레버리지 기준 3%인데 3%면 어제 거 음봉 잡아먹는 양봉 나온다.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으쌰으쌰 한번 하자. 근데 10시 30분에 딱 항생 떴는데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뜨면서 그냥 쭉 올라갈 줄 알았던데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지표가 저렇게 나와버렸으니까 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다시 그냥 쑥쑥쑥쑥쑥 그러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외국인 현물하고 선물 움직임 다 사들여야 돼요. 무조건 사들여야 된다. 한쪽이라도 터져서 마이너스로 계속 풀어버린다는 거는 주가 상승 의지가 없다라는 거. 최소한 목요일까지는 그죠? CPI 발표가 금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발표하고 목요일 날 우리 장에 영향을 주니까 CPI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CPI 발표가 되더라도 힘들 거다. 분명히 좋게 나올 거는 뻔히 다 아는데 파월은 금리를 인하할 거다.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진다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그거 다 경험을 해봤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금통위가 이제 열리잖아요. 금리 동결한다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거든요. 힘들고. 그거 제 해석이 안 돼요. 그죠? 요 아까 전에 그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격차가 이제 2%가 나요. 역사상 최대 격차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죠? 선제적으로 먼저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하여튼 그렇다.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변명을 좀 해야죠. 자기 합리화는 아니고 자기 합리화는 멘징을 못 해가지고 손실 난 거를 올 7월 하반기에는 바짝 당겨가지고 다시 플러스권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권이에요. 7월달.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이번 달 마이너스 나면 8월달 진짜 그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주도는요 한 달이라도 아주 미묘하게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왜 그랬는지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인은 다 나와 있어. 근데 이거는 나 혼자만 생각이고 결과가 안 나온 거니까. 그죠? 어떠한 잘못된 면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면 되는 거니까. 오늘 말이 많았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